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배양 듣기 첫 번째 유형, 즉 대화하는 대화체의 내용을 듣고 답을 찾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문제 구성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받아보면 이렇게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1번이 선택지, 2번이 주관식, 3번 선택지, 그 다음 4번 선택, 5번 주관식, 6번 선택지예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 구성을 보면 총 6개의 문항 중에 2개의 주관식이 있고 4개가 선택지 중에서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듣기 이전에 주어지는 약 30초 동안의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볼고, 특히 선택지와 관련한 그러한 문제는 가능하면 맞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주관식보다는. 주관식은 아무래도 쓰기 때문에 쓰는 시간에 다른 게 또 뒷부분이 들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먼저 선택지에 초점을 맞춰서 푸는 훈련을 연습을 해두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Premier écoute. Allô, Hélène? C'est moi, Pierre. Qu'est-ce que tu fais? Je regarde la télé. Aujourd'hui, c'est samedi et il fait trop beau pour rester à la maison. Je ne veux pas sortir parce qu'il y a trop de monde dans la rue. Mes amis vont venir regarder la télé avec moi. Ah non! On vient de finir les examens, il faut sortir pour se détendre. Non, ça va. Je vais manger de la pizza avec mes amis à la maison. Tu peux en manger n'importe quand. Il y a un très bon film qui est sorti la semaine dernière. Quel genre de film? Un film d'aventure. Mon oncle m'a donné 2 places de cinéma, alors je t'invite. Qu'est-ce que tu en penses? C'est vrai? Dans ce cas-là, ça change tout. Mais il y a aussi un film intéressant à la télé ce soir. Pas de problème. Tu n'as qu'à l'enregistrer. Tu as raison. Le film commence à quelle heure? À 16 heures. Après le film, on peut dîner ensemble et prendre un verre. C'est une bonne idée. Alors, on se voit à 15h30 devant l'entrée du cinéma. D'accord. À tout à l'heure. Je dois téléphoner à mes amis pour annuler notre rendez-vous. Ils comprendront. Je l'espère.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들으면서 답을 잘 찾으셨나요? 지금 설명 없이 처음에 딱 들었는데 답을 6개 중에 4개 정도 찾으면 정말 우수한 거예요. 사실은.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1번은 Pourquoi est-ce que Pierre téléphone à Hélène? 왜 피에르가 엘렌에게 전화를 했느냐예요. 선택지니까 보면 proposer de sortir, 외출하자고 제안하기 위해서 travailler ensemble à la bibliothèque, 도서관에서 공부하자고. 그다음 pour regarder la télé ensemble, 함께 텔레비전을 보자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택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은 sortir, travailler, regarder 이 3가지의 동사가 선택지 다 달라요. 따라서 긴 문장을 다 보는 게 아니라 1번이니까 앞쪽에서 나오는 대화체 중에 여기 주어진 sortir, travailler, 그 다음에 regarder라는 동사 중에 어느 동사가 나오는지를 잡고 답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Allô, Hélène. 여보세요, 엘렌이? C'est moi, Pierre. 나야, Pierre. Qu'est-ce que tu fais? 너 뭐하니? Tu regardes la télé. 이게 함정이에요. 선택지에서 텔레비전을 보자라고 제안하기 위해서 regarder la télé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regarder 텔레는 엘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뭐 하자고 해서 제안한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Aujourd'hui, c'est samedi, il fait trop beau pour rester à la maison. 야, 오늘 날씨가 오늘 토요일이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예요? 집에 머무르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토요일이고 집에 있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외출을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선 지금 sortir가 외출과 관련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거의 부분에서 내용을 이해해서 답을 sortir로 찾을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 꼭 같은 어휘가 나와야지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뒤에 문장 보세요. 엘렌이 뭐라고 얘기해요? Je ne veux pas sortir.
나 외출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있는 피에르가 외출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첫 번째, 외출하자고 제안한 게 답이 돼요. 두 번째, pourquoi, 왜? 엘렌은 préfère rester à la maison. 왜? 엘렌은 집에 머무는 거를 더 선호하느냐라는 거예요. 즉, 외출하자고 제안했더니 피에르가 대화체 중에 분명히 싫어, 그냥 나 이러이러해서 집에 있을래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엘렌이 그러니까 말한 부분에서, 여성 이름이니까 여성이 나오는,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걸 찾아내요. 특히 préfère, 선호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한다가 아니라 더 좋아한다는 의미니까. 따라서 préfère, 엘렌이 말하는 부분 중에 préfère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보시면 외출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Il y a trop de monde dans la rue. 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라고 답변했어요. 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출하고 싶지 않다죠. 이 말은 집에 있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주관식이기 때문에 왜라고 물어봤으니까 왜냐 한 명이라고 대답하잖아요. 파스크를 써야 되는데 일리아 토드몽트 넉나루 길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답을 써야 돼요. 물론 토드몽트 넉라휘라는 부분이 포함되면 돼요. 대신 넉라휘가 빠지면 안 돼요. 왜? 사람이 많다는 게 어느 장소인지가 명확히 나와야 돼요. 이 대화체에서는. 그래서 토드몽트 넉라휘라는 문장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mes amis vont venir. 친구들이 올 거예요. 왜? regarder la télé avec moi. 나와 함께 TV를 보기 위해서 친구들이 올 거란 얘기죠. 3번은 왜 피에르는 a besoin de se détendre. 긴장을 풀 필요가 있느냐예요. 피에르가 parce qu'il est stressé par ses examens.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 번째, 왜냐하면 똥배 말라드, 병에 걸려서. 왜냐하면 rentré de voyage, 여행에서 막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데덩드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다라는 단어가 스데덩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텍스트에서. 그러면 스트레스냐, 말라드냐, 부아야주냐 이 세 개의 어휘를 딱 눈여겨보고 어떤 것이 들리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그 답이 단어가 있는 선택지가 답이 되겠죠. non, on vient de finir les examens. 야, 우리 시험 막 끝났잖아. Il faut sortir pour se détendre. 긴장을 풀기 위해서 외출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se détendre가 이미 나왔죠. 문제에 나와 있던 se détendre.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 finir les examens. 시험이 끝났기 때문이니까 바꿔 말하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긴장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가 정답이 돼야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 non, ça va. 아니야, 됐어. Je vais manger de pizza avec mes amis à la maison. 집에서 친구들하고 피자 먹을래.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역시 문제화 될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 거냐? 그럼 피자라고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Tu vas manger n'importe quand. 야, 피자 아무 때나 먹어도 되잖아. Il y a un très bon film qui est sorti la semaine dernière. 지난주에 아주 좋은 영화가 나왔거든. 하고 탁 미끼를 던진 거예요. 자, 4번 문제. Quel est le projet d'Hélène? 엘렌의 계획이 뭐냐라고 돼 있죠. 앞에 나왔을 때 친구들이 집에 온다 그랬어요.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faire du sport, 운동한다. regarder la télé avec ses amis, voyager avec Pierre, 피에르와 여행한다. 물론 선택지만 보면 여기 있는 세 가지의 단어를 놓고 귀에 들리는 걸 택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앞에 나왔던 부분이 친구들이 집에 와서 텔레비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답을
이걸로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화체의 또 다른 내용을 보면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의도가 섞여 있는 문장이 있어요. 자, 보세요. Quel genre de film? 어떤 종류의 영화죠? Un film d'aventure. 어드벤처 영화야. Mon oncle m'a donné 2 places de cinéma. 영화표 2장을 나한테 줬어요, 삼촌이. 그래서 내가 너를 초대할게. Qu'est-ce que tu en penses? 계속 지금 외출하자고 유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안을 하고 있죠. 근데 엘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C'est vrai, dans ce cas-là, ça change tout. 그래? 그럼 얘가 달라지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뒤에 Mais il y a aussi un film intéressant à la télé ce soir. 오늘 저녁에 역시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또 한단 말이에요. 즉 엘렌은 원래 계획이 TV를 친구들과 보면서 TV에서 하는 영화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앞에 나온 문장이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든 두 가지의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답을 고르는 건 친구들과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은 다름이 없어요. 자, 5번은 Pierre propose à Hélène après le cinéma. 피에르는 영화를 보고 난 후 엘렌에게 무엇을 제안했느냐라는 거예요. 주관식이죠. 사실 영화 보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영화 끝나고 난데 뭐 하겠어요? 저녁을 먹거나 술 한잔 하겠죠,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텍스트에서 지금 5번이니까 끝부름인데 한번 보세요. 텍스트 내용을 보면 Tu as raison, 네가 맞아. Le film commence à quelle heure?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하니? 그랬더니 아, 16h. 16시 시작해. Après le film. 영화가 끝난 후라고 나와 있죠. 똑같이 나왔어요. 다만 필름과 시네마를 약간 바꿔놓은 거예요. On peut dîner ensemble. 함께 저녁을 먹고 prendre un verre. 술 한잔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애잖아요. 그리고 즉 두 가지 행동을 다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답을 쓰는 경우에 함께 저녁을 먹는다만 쓰면 불충분해요.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 해야 돼요. 그래서 애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답을 써요. 이게 만약에 우였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답을 써도 맞게 해요. 그런데 애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써야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은 Hélène va téléphoner à ses amis. 엘렌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거예요. 왜 전화를 하느냐? 선택지를 보면 prendre rendez-vous, 약속을 하기 위해서, annuler rendez-vous, 약속을 취소하기 위해서, demander un rendez-vous, 약속을 부탁하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자, 세 개의 선택지에 rendezvous가 다 들어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의 6번의 답이 될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은 바로 동사에 달려 있어요. prendre냐, annuler냐, demander냐. 이 세 개 중에 듣기 파일 내용에 포함된 어휘가 이거에 직접적인 답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alors, on se voit à 15h30 devant l'entrée du cinéma. 극장 입구 앞에서 15시 30분에 우리 만나자. 그랬어요. 딱 좋아. à tout à l'heure, 이따 보자. 해놓고 je dois téléphoner à mes amis. 친구들에게 전화해야 돼. 왜? annuler notre rendez-vous.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영화 보러 갈 거니까 취소를 시켜야지. 그래서 annuler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공포동, 야 걔네들이 이해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je l'espère, 나도 그러길 바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첫 번째 듣기 유형 중에 지금 6개의 문헌제에 대한 분석이랑 지금 텍스트들이었어요. 이제 지금 이 텍스트는 문제를 해당되는 답을 바로 찾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전체가 아니라 하나하나씩 해당되는 걸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를 파일을 열어서 들으면 전체 텍스트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듣기를 하고 답을 푸는 거는 여러분 듣기 파일에 녹음되어 있는 파일 들으면 처음까지 다 돼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듣기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deuxième écoute. Allô, Hélène? C'est moi, Pierre. Qu'est-ce que tu fais? Je regarde la télé.
Aujourd'hui, c'est samedi et il fait trop beau pour rester à la maison. Je ne veux pas sortir parce qu'il y a trop de monde dans la rue. Mes amis vont venir regarder la télé avec moi. Ah non! On vient de finir les examens, il faut sortir pour se détendre. Non, ça va. Je vais manger de la pizza avec mes amis à la maison. Tu peux en manger n'importe quand. Il y a un très bon film qui est sorti la semaine dernière. Quel genre de film? Un film d'aventure. Mon oncle m'a donné 2 places de cinéma, alors je t'invite. Qu'est-ce que tu en penses? C'est vrai? Dans ce cas-là, ça change tout. Mais il y a aussi un film intéressant à la télé ce soir. Pas de problème. Tu n'as qu'à l'enregistrer. Tu as raison. Le film commence à quelle heure? À 16 heures. Après le film, on peut dîner ensemble et prendre un verre. C'est une bonne idée. Alors, on se voit à 15h30 devant l'entrée du cinéma. D'accord. À tout à l'heure. Je dois téléphoner à mes amis pour annuler notre rendez-vous. Ils comprendront. Je l'espère. 자, 두 번째 특기 통해서 답 다 찾아보셨나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이제 해설 부분을 다시 강의를 보시면 돼요. 이번엔 또 다른 유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역시 문제 유형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선택지 2개, 그리고 4번, 5번, 6번 중에 주관식 하나, 총 6문제 중에 선택지 4개와 쓰는 주관식 문제 2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첫 번째를 설명 전에 한번 듣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premier écoute. Monsieur, j'ai quelque chose à vous demander à propos de ma famille d'accueil. Oui? Vous avez des problèmes? Comme vous le savez, j'ai choisi l'hébergement en maison d'accueil parce que je voulais avoir beaucoup d'occasions de parler en français. Oui, je sais bien. Mais quand je rentre à la maison, il n'y a personne. Et même s'il y a quelqu'un, personne ne veut parler avec moi. Ah bon? Ce n'est pas tout. Le père de cette famille fume beaucoup dans la maison. Comme je ne fume pas, je ne peux plus supporter la fumée. Est-ce qu'il y a autre chose? Les repas sont aussi un problème pour moi. J'ai un cours qui commence à 9 heures, donc je dois prendre mon petit déjeuner avant 8 heures. Mais le repas n'est jamais prêt à cette heure-là. Ce n'est pas possible. Par contre, comme je n'ai pas de cours le week-end, je me lève un peu plus tard le samedi. Quand je vais à la salle à manger, tout le monde a déjà pris son petit déjeuner, alors je ne les vois jamais. Je ne veux plus rester dans cette maison. Je comprends. Je vais demander à ma secrétaire de prendre des mesures pour vous. Je suis vraiment désolé. Merci. Je voudrais m'en aller de cette maison le plus vite possible. 예, 첫 번째 특기 통해서 몇 문제 확인해 보셨나요? 답을 알고 써야지 그냥 찍었는데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실제 시험 때는 실력이 거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운은 정말 운일 뿐이에요. 1번 문제 살펴보시죠. Pourquoi la jeune fille a-t-elle choisi l'hébergement en maison d'accueil? 굉장히 길어 보이죠? hébergement en maison d'accueil. 다시 말하면 홈스테이예요, 그냥. 왜 그 젊은 여성은 이 홈스테이를 선택했느냐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니까 앞쪽에 어느 부분 중에 홈스테이, 팜 다케이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휘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푸셔야 돼요. 보시면 텍스트를 보면 Monsieur, j'ai quelque chose à vous demander.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À propos de ma famille d'accueil. 위탁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이제 홈스테이, 그러니까 내가 어학연수 갔을 때 원어민 가정집에 머무는 경우죠. 그 집에 대해서 내가 뭐 얘기할 게 있어요.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oui, 예, vous avez des problèmes. 뭐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여성이 이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comme vous le savez. 당신도 알다시피 j'ai choisi l'hébergement en maison d'accueil. 똑같이 나왔죠. 나는 이 홈스테이를 선택했어요. 왜? Parce que tu voulais avoir l'occasion de parler en français. 프랑스어로 말하는 더 많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왜 홈스테이를 하려고 했냐? 정확한 답은 여기서부터죠. 프랑스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좀 길죠, 답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parler en français 정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써도 거의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좀 더 말할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했다 그랬더니 예 알고 있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를 보시면 문제 자체가 깰레 르 푸미의 포블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즉 이 말은 문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홈스테이 가정과 이 젊은 여성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라는 거죠. 선택지니까 보시면 Il y a personne comme tel slave. 그녀가 일어났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것. 두 번째, personne de la famille ne veut parler avec elle. 가족 중에 그 누구도 personne, 그녀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elle prend son petit déjeuner tout seul. 아침 식사를 혼자 해요. 사실 이것들은 어학연수할 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다 돼요. 사실은. 왜?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다. 그다음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침 혼자 먹어야 된다. 따라서 이 2번 문제는 선택지의 문제이긴 하지만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풀어봐야 되죠. 어쨌든 자, 텍스트를 보면 Quand je rentre à la maison,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Il y a personne,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Il y a personne란 문장이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Même s'il y a quelqu'un,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personne ne veut parler avec moi, 나랑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첫 번째 경우가 만약 답이 되려면 헝트랄라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여야 돼요. 조건이. 그러니까 앞에는 텍스트가 똑같은데 뒤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듣기와는. 따라서 이건 함정에 해당돼요. 중요한 건 누가 있어도 나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두 번째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3번 보면 Quel est son problème avec le père de cette famille? 이 집의 가장이죠. 가장과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문제도 참 많아요. 첫 번째, il boit trop dans la maison.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Il fait trop de bruit. 시끄러운 소리를 너무 많이 내요. 방에서. Il fume beaucoup. 담배를 너무 많이 펴요. 따라서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쉬워요. 왜? 어휘가 다양해. boire, 마시는 것, bruit, 소리, fume, 담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틀리면 그게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텍스트 한번 보세요. Ce n'est pas tout. 그게 다가 아니에요. Le père de cette famille. 이 집 가장은 fume 복구에서 fume가 나왔죠. 따라서 선택지 중에 fume라는 단어가 텍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뒤에 건 들어볼 필요도 없이 3번의 답은 세 번째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Dans la maison. 집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펴요. Comme je ne fume pas. 내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je ne peux plus supporter la fumée. 연기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fume에 있어요. 다음 네 번째 것을 보시면 pourquoi, 왜 그녀는 son petit déjeuner tôt, 왜 그녀는 아침 식사를 일찍 먹느냐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텍스트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바로 petit déjeuner라는 말이 들어간 부분이 이거에 대한 답이 되니까 문제를 보면서 petit déjeuner가 나오는 부분에 신경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듣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담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est-ce qu'il y a autre chose?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랬더니 les repas sont aussi un problème pour moi. 식사도 나에게 문제가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예요? J'ai un cours qui commence à 9h. 나는 9시에 시작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je dois prendre mon petit déjeuner avant 8h. avant 8h, 8시 전이니까 이 avant 8h를 텍스트에서 그대로 반복한 게 아니라 아침 일찍이란 말로 또로 대치를 한 거예요. 왜 아침에 먹어야 되죠? 일찍? 당연하죠. 지금 여기는 9시에 수업이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Elle a un cours qui commence à 9h. 9시에 시작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이죠. 네. 4번 같은 문제는 사실 1번 유형에서 놓쳐도 돼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나머지 문장은 다 맞춘다면 이 정도는 그냥 흘려버려도 돼요. Mais le repas n'est jamais prêt à cette heure-là. 그런데 나는 아침 일찍 나가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가 그 시간에 절대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ce n'est pas possible. 말도 안 돼요. 라고 이제 맞장구를 쳐준 것 뿐이에요. 5번 문제를 보시면 elle se lève tard. 이번엔 se lève tard예요. 늦게 일어나요. le weekend. 그녀는 주말에 늦게 일어난대요. 선택지 나와 있죠. 왜? 전날 늦게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두 번째, son cours commence l'après-midi. 수업이 오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parce qu'elle n'a pas de cours. 수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수업과 관련한 단어인 꾸가 여기와 여기와 두 개가 나왔어요. 선택지 세 개 중에 어떤 특정한 어휘가 두 개 포함되면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혼동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섞어놓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Par contre, 반면에 comme je n'ai pas de cours le week-end. 주말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je me lève un peu plus tard le samedi. 토요일 날은 약간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왜 늦게 일어나? 이유가 앞에 있는 거죠. 뭐예요? je n'ai pas de cours예요. 주말에. 따라서 답은 여기 있는 세 번째 수업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예? 자, 이제 6번 마지막 문제가 돼요. Qu'est-ce que la jeune fille veut? 자, 이 젊은 어린 이 소녀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는 거죠. Elle aimerait rester plus longtemps dans cette maison. 이 집에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 정 내용이 이해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계속 뭔가 문제,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계속 더 오래 있고 싶겠대요? 절대 안 되죠, 이건. 상식선으로. 안 들어봐도. 두 번째, elle veut quitter cette maison. 이 집을 떠나고 싶어요. 이거는 설득력이 있어요. 세 번째, elle veut bien s'entendre avec cette famille. 이 가족과 사이좋게 지내길 원해요.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되죠. 왜? 이 소녀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일방적인 홈스테이 집안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이나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내용을 듣지 않고 만약에 나라면 두 번째 답을 그냥 찍을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그래도 보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je vais à la salle à manger. 식당에 가면, 부엌에 가면 tout le monde a déjà pris son petit déjeuner. 이미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지냈게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je ne les vois jamais. 그들을 결코 보지 못하죠. Je ne veux plus rester dans cette maison. 나는 이 집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뜻이죠. 이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끼때라는 단어가 다만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끼때 대신에 ne plus rester, ne veux plus reste란 말을 썼으니까.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je comprends, je vais demander à ma secrétaire. 비서에게 내가 얘기해 놓을게요. prendre des mesures. 조치를 취하다. prendre des mesures. pour vous. 당신을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얘기해 놓겠습니다. Je suis vraiment désolé. 정말 유감이에요. 대부분 홈스테이 이런 어학연수나 갔을 때 홈스테이는 혼자 정하는 것보다는 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집에서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merci, 고맙습니다. Je voudrais m'en aller de cette maison le plus vite possible. 이 집에서 최대한 빨리 m'en aller, 가고 싶어요. 이게 바로 끼때예요. 끼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보고 두 번째 답을 고를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나는 je ne veux plus rester dans cette maison 에서도 이거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역시 두 사람 간, 지금 이거는 이제 홈스테이, 파밍 닭게이와의 어떤 문제와 관련한 두 사람의 대화체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자, 주제는 항상 그래요. 항상 좋은 쪽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대화 또는 디스큐스용이 있는 그런 주제로 대화의 방향이 진행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오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두 번째 듣기를 하면서 다시 전체 텍스트를 다 듣고 문제답을 스스로 풀어보셔야 그래야 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Au revoir et bon courage.